일본 관동 지역에 진도 5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월 7일 일본의 ANN 뉴스에서 오후 10시 41분 생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관동 지방에 대한 긴급 지진 속보가 나왔고, 뉴스를 진행하던 스튜디오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시 진도는 5 정도로 관측되었는데, 일반인이 찍은 동영상을 봐도 이번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6.1로 일본의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 진도 5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진도 5 정도의 지진이면 선반의 물건 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대부분의 사람이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날 지진으로 일본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정전과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열차 탈선 사고에 이어 노선 안전 확인을 위한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으로 이날 밤 도쿄 시내 주요 역사와 주변 거리에선 집에 귀가하지 못한 시민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열차가 다시 운행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내에서는 다시 한번 수도 직하 지진이 언급되며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수도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수도 직하 지진이라고 부르고, 일본의 경우 도쿄와 수도권의 진원을 둔 지진을 수도 직하 지진이라고 명칭합니다. 일본과 같이 터키, 우즈베키스탄, 이란, 멕시코, 아이티, 그리스, 중국 등 국가의 수도 근처가 지진대인 경우 얼마든지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IT의 경우 과거 IT 지진 당시 규모 7.0의 수도 직하 지진 한 번으로 인구의 3%가량인 31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도 센다이시의 동쪽 해안으로부터 7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음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 일본의 수도인 도쿄 바로 아래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1000분의 1 정도 규모인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사망자는 최소 23,000명 정도이며 피해액은 직간접적으로 95조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정부의 발표일 뿐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일본의 교수들은 사망자 수는 최소 48,0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300조엔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인 카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시바현 앞바다를 잇는 지점에서도 규모 8.5 이상의 메가톤급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관동 대지진과 겐로크 대지진 등 규모 8 이상의 큰 지진이 200년 주기로 일어났는데, 그 주기가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고 현재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이 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보고 있고, 최근 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꾸준히 미우라, 요코하마, 요코스카, 도쿄 등 도쿄만 주변 도시에서 가스 냄새, 고무가 타는 것 같은 냄새 등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심해 어종이 일본의 해안가에서 발견되기도 했으며, 올해 8월부터는 이바라키현 먼 바다에서 규모 4 이상의 지진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규모 6 이상의 지진도 간간히 관측되고 있는데, 이는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사망자 수는 12만 명을 넘어가고 재산 피해는 적게는 280조엔에서 많게는 420조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거대 지진입니다. 측정 당시의 지진 규모는 9.0에서 9.1로 일본의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자 1900년 이후 관측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지진 발생 후에는 최소 9.3m의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하여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현 미야코시에 해일이 덮쳤고,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는 내륙으로 10km 지점까지 해일이 밀려들었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15에서 20cm 정도 이동하여 지구의 자전구기가 1.8 마이크로세컨드, 100만 분의 1.8초가량 빨라졌으며, 심지어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주에서도 지진으로 발생한 음파가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지진으로 변형된 판의 경계가 스스로 적응하면서 작용한 여진 또한 작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보고된 여진만 100건이 넘어가며 거의 대부분이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진이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여진은 과거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아닌 미래에 올 대지진의 전진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오후 11시 8분 후쿠시마현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7.1의 지진은 일본 본토에서 최대 진도 6을 기록하였습니다.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상당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는데, 일본 기상청이 2월 14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이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의 발표와는 다르게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150년에 한 번씩 오는 도카이 대지진의 전조라 생각하였고, 동일본 대지진의 전진으로 알려진 규모 7.3의 산리쿠 해역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 51시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으니 이번에도 향후 50시간 동안 주의하고 비상재난 물품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0월 7일 다시 한번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며 이것이 곧 발생할 도카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는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의 여성들이 불안에 떨게 되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방송사 NHK에서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아 묻힌 목소리들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쓰나미를 동반한 강진에 살아남은 이재민들은 칸막이도 없고 강당에 담요를 깔아둔 게 전부인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의 대피소에 살기 위해 피신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적 폭력이 일어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남편이 사망한 한 여성이 대피소의 관리자로부터 음식이나 수건 등 생필품을 대가로 밤에 자신에게 오라며 노골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강요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여성은 대피소에 있는 남자들이 밤만 되면 여성 혼자 누워있는 담요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가족이 없는 여성을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기도 했는데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도 못 본 척했다며 증언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이미 재난으로 집이 무너졌거나 떠내려갔기 때문에 공동피난소를 떠난다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이런 사실을 주변에 알린다면 나쁜 짓을 당할까 무섭고, 만약 죽는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져 쓰나미의 핑계를 대면 되는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두려워서 주변에 알릴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9년이 지난 2020년 2월,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여성 전용 상담 라인인 동행 핫라인에 접수된 36만여 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중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3현에서의 상담 중 50% 이상이 성적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동행 핫라인의 사무총장인 엔도 토모코는 이 당시에 안 좋은 기억으로 다른 장소에서 재난이 일어난다 해도 그 뉴스와 정보를 보고 피해 경험이 떠올라 불안과 공포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성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예로부터 일본은 잦은 자연 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은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를 크게 광역피난소와 동네피난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동네피난소의 경우 정부의 행정이 모든 지역에 파견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치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직후 정부의 행정이 닿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언론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잘못도 크고 성피해가 많았다는 것은 오해이며,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해당 사건을 덮으려 하였습니다. 해당 피해가 없었던 일이 된다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또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의 이런 행동에 피해자 여성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